며칠 전에 이제 그 수많은 게시글을 살펴보다가 눈에 뜨는 게시글을 딱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고장이었어요. 부고장. 일단은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 제가 이제 보통 거의 매일 이제 SNS의 피드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상을 공유하나, 이런 그걸 좀 많이 살펴보는데, 뭐, 제 보통 피드에 뜨면은 가끔 그런 거 이제 거의 매일 뜨는 게 이제 운동하신 분들, 뭐 몸 좋으신 분들이 이제 운동했다고 이제 찍은 거, 막 이제 옷통 벗어가지고 막 이제 복근에 힘 딱 줘가지고 막 흐아 이렇게 찍은 사진, 아니면 뭐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거 막 팬티 한 장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근육 자랑하시는 분들, 그딴 거는 안 떠도 되는데 왜 이렇게 뜨나 몰라요. 욕 나와 씨. 안 떴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거 뜨고, 이제 뭐 음식 만드는 거, 뭐 이제 노점상 분들 이제 뭐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오는 거, 뭐 이제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뜨고, 뭐 미니어처 장난감, 뭐 미니어처 뭐 자동차들이 뭐 이렇게 달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뜨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예능, 무한도전, 뭐 1박 2일 뭐 이런 거, 이런 영상들을 이제 제가 종종 거의 매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며칠 전인데, 이 며칠 전에 이제 그 수많은 게시글을 살펴보다가 눈에 뜨는 게시글을 딱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고장이었어요. 부고장. 이 부고장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뭐 몇 월 며칠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시는 길 평안하도록 짧은 인사라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게시글인 거예요. 근데 그날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부고장을 3개를 봤어요. 3개를. 3개의 게시글을 딱 떠서 봤는데, 3개의 게시글을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 저와 동년배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부고장이었던 거예요. 예, 좀 마음이 좀 여기서 불편하면서 조금 놀랬어요. 아직 젊은 친구가, 나도 젊긴 하지만, 아직 젊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갔어? 아이, 설마 아니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좀 마음이 이제 그 놀란 걸 넘어서 이제 제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의 계정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는데, 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딱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계정에 올린 게시글들을 봤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제 뭐 만화의 영상 한두 막 이렇게 살짝이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안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 뭐 겉으로는 밝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땐 우울해 하면서, 뭐 이제 만화 주인공이 막 겉으로 막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막 헬로 나이스 미츠 해봐 그때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런 영상, 예, 그걸 공유해 놨어요. 뭐 알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떴다거나, 게시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상담사들, 뭐 심리학 교수님, 뭐 형사 출신이신 분들이 뭐 이제 막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좀, 뭐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는 모습, 뭐 극단적 선택을 앞둔 사람들의 징조, 뭐 요런 내용들의 영상이 공유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너 진짜 우울했겠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게시글에 뭐, 누가 뭐, 너 많이 힘들었구나. 야, 일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하지. 이거를 뭐 써놨으면은 참 다행이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여기 게시글에 반응을 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거는 뭐 그 주변 관계들도 뭐 몰랐을 거고, 그리고 알고리즘도 참 잔인하게 요런 거는 왜 이렇게 공유를 안 해주는지, 어,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손을 뻗어 보려고 했는데, 아,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아, 너무 외로웠겠구나. 이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본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미 유서를 쓰고 떠났더라고요. 그 유서도 보면서, 아,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몸도 아팠을 거고, 마음도 우울했을 텐데, 그렇다고 주변에서 손잡아 주는 사람도 없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세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들었던 건 뭐냐면은, 아, 신앙의 힘으로도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구나. 신앙의 힘으로도 이 우울함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 교회 한번 가봐라, 뭐 절에 한번 가봐라, 성당 한번 가봐라. 거기에서 이제 좀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좀 얘기도 나누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이 얘기가 통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진짜 너무 믿음이 신실했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야 교회 한번 가봐라 이제 뭐 교회 손붙들고 가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 쫙 빼가지고 우는 분들 막 이제 다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회복돼가지고 건강하게 삶을 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앙은 정말 내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던, 어, 내가 진짜 죽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기 위한 발버둥의 수단으로서 이게 신앙을 붙잡았다면 요즘은 이제 세상이 너무 이제 관점이 변한 나머지 이제 살기 위해서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신앙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겠죠. 뭐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마리아를 믿든지 간에 뭐 어땠든지 간에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 내 문제는 이제 금방 해결되겠지.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잘 살겠지. 내가 조금이라도 뭐 발을 뻗고 있겠지. 이랬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제는 이 문제에서 도저히 못 벗어나는구나. 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나머지 내가 이 신앙의 힘을 빌려서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힘을 빌려서 잘 되려고 하는 게 크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힘으로는 이제 이 우울의 문제가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잘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 되네? 지지부진하네? 신앙을 붙잡든, 신앙이 있든 없든 별 소용없네? 저 자식 신앙이 없는 애인데 잘 살잖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앙을 갖든 안 갖든, 별 의미 없네? 샹! 이러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마저도 포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힘으로도 어려움의 난간을 이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 너 외롭고 힘들고 그랬으면, 그렇지, 너 종교이냐, 교회 다니냐, 한번 속는 좀 치고 교회 와봐라,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과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될까? 라는 질문이 또 문득 들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구나. 이제는 너무 우울과 외로움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시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 평안함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예전에 비해서 지금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이나 지금 이렇게 따져봤을 때 당연히 잘 살죠. 수치로 따졌을 때는. 수치로 따졌을 때는 생산 소득이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 또 현재 상황만 놓고 봤다면 그만큼 너무 어려워요.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비해서 밑바탕 기저에 뭐가 깔렸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세상은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만 골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잘 살려고,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남대로의 삶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삶이 있는 거지, 그러한 거를 본 게 아니라 점점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랑 얘랑은 한 레이스 선상에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비교를 시키는 거야. 너는 이 정도 했는데 넌 이 정도밖에 못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모든 게 다 비교의 척도가 돼버리고 경쟁의 척도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가지고 얼만큼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안 따졌어요. 옛날에는 사실 자동차 있으면은 그나마 사는 놈이고, 자동차 없는 사람은 조금 못 사는 사람, 이런 걸로 퉁쳤지. 요즘에는 자동차를 이제 외제냐 국산이냐 이제 전기냐 휘발유냐 또 이제 뚜벅이냐 이제 바이크냐 이걸로 해가지고 급을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싸면 비쌀수록 차도 소득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급을 나누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 상황들이 이기적으로 가고 있죠. 자기만 보고 있죠. 그리고 주변을 못 돌아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병든 사회가 된 거예요. 어떤 수치나 통계상으로 따져봐도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3명, 4명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에서 지금 그 10명 중 3명을 또 다시 10명으로 찢어놨을 때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불안증을 갖고 있는 10명 중에 6명은 20대, 30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아파가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 내용인 즉슨 점점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게 다행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점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 수 없는, 내가 설령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저 사람에게 설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도 먹고 살기 바쁜데 괜히 내가 얘기해서, 또는 아유 내가 뭐 이거 힘든, 저 사람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든 거 얘기한다고 해서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한 외로운 정서적인 고독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그 며칠의 시간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저의 뭐 여러 가지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저의 사명감을 조금 더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강사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일념이 있다면은, 저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 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사람을 살리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내가 다시금 좀 정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너무 경쟁만 몰두하진 않았나, 나도 모르게 경쟁적인 모습만 보지 않았나. 이들에게 평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라 나조차도 평안하지 못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분명히 정말 사소한 관심이 필요하고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미처 그 주변을, 아니 조금 조금 이렇게 빼꼼히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내다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 바깥을 내다볼, 그 담벼락을 내다볼 생각을 안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힘든 사람들은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냥 은연중에 그냥 잘 지내? 아, 그렇구나. 나도 잘 지내. 뭐 이러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그 SNS 선상에다가 암암리에 약간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 힘든 사람들의 모습, 뭐 어떤 사람의 모습, 뭐 짧게, 뭐 어떤 방법 없나요? 뭐 이런 자기의 직접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이 어떤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약간의 암암리에 사인을 주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사인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샬롬이에요. 뭐 중동 쪽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 샬롬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도 샬롬하지 않고 주변도 샬롬하지 않다면 서로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조금 안부도 물어봐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점점 힘들어가고 있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르겠어요. 이,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욕구는 계속 커질 것 같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샬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샬롬했으면 좋겠고, 먼 시간이 지나서 저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의 인사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사실 앞으로가 좀 걱정됩니다. 이 평안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고, 또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 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제가 계속 설 수 있어서 좋죠. 예, 강사 있고 뭐 이걸로 이제 돈을 버니까 뭐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주쟁이 털어야 뭐 하지만 뭐 그렇지만, 근데 한편으로 좀 암울한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힘들어져 갈 거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의 역할은 계속해서 가중이 될 거니까, 그런 암울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이라는 게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민들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부끄러워서 뭐 어떠한 문제를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지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고 이겨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이미 거기에서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의 희망은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짜 평안하신지, 또 내 주변, 내 관계는 평안한지 조금 살펴보면서 모두가 함께 평안해질 수 있도록 조금의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함께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을 전해주는 그러한 샬롬을 인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